안녕하세요.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, 유학고수입니다. 자, 오늘은 한국의 모 대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이 모 대기업은 사실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미국 유학 올 때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석박사 바로 오셔도 되지만,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경험을 좀 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한국 최고의 모 대기업이 있습니다.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실명은 거론 안 하잖아요. 또 근데 모 대기업이 있어요. 근데 한국 대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글로벌 컴퍼니에 속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 그 대기업을 다녀주고 이제 미국에 오면은 나름 이제 조금 알아줍니다. 그래서 한국의 그 대기업을 이제 찍고 미국에 오는 거 굉장히 괜찮은 플랜이에요. 근데 뭐 플랜을 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, 미국 학위 없이도 저 회사를 들어갈 정도의 이제 스펙은 돼야겠죠. 그렇죠? 저 회사를 한번 찍고 미국에 오면은 굉장히 좋은 게,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,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좀 박사 따고 미국의 대기업에서 좀 잘 나가는 한인들 말하는 거예요. 미국에 한인들 많지만 뭐 한인들 중에서도 뭐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 말하는 거 아니죠? 아닌 거 알죠? 그러니까 미국에 좀 잘 나가는 한인들 보면은 대부분 저 회사 출신입니다. 그래서 이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.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. 거의 이 미국에 잘 나가는 한인들 보면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. 인생의 스토리가 다 똑같아. 한국에서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.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맨날 1등만 하고, 그래서 1등만 하니까 좋은 대학교 가겠죠. 좋은 대학교 공대를 나왔으니까 또 졸업하면 한국에서 최고의 대기업을 들어갔겠죠. 돈 제일 많이 주고, 사회적인 그 엔지니어로서 사회적인 1티어 최고의 그런 사회적인 대우가 있고, 한국 직장에서 커리어가 가장 좋은 거 있잖아요. 그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죠? 어디 말하는지. 그런 회사가 있어요. 거기를 다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, 이제 아무래도 이제 들어갔는데 나름 되게 똑똑하고,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니까 나름 똑똑하고 꿈이 있고, 그런데 막상 갔는데 이제 저 한국 대기업이 조금 굉장히 그 토종 한국 회사라서, 또 토종 한국스러운 느낌이 너무 강한 게 또 있어요. 또 막 이렇게 상명하복적인, 원래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. 예, 뭐 사장님 있고, 뭐 임원 있고, 뭐 전무님, 상무님 있고, 부장님 있고, 뭐 과장님 있고, 뭐 옛날에는 과장하고 부장 사이에 차장이 또 있었어요. 그리고 뭐 그 밑에 대리가 있고, 뭐 사원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. 또 계급 체계예요, 계급 체계. 근데 이제 요새는 한국 사회에서도 저런 계급 체계를 없앤다고 직급을 철폐해 버렸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과장님, 뭐 부장님 막 그렇게 불렀거든요. 근데 요새는 그런 직급이 없어졌죠. 다 그냥 이렇게 누구누구 뭐 이렇게 이름 부르죠, 요새는. 근데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. 그런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. 그 문화가 일어난 원인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저 위에서 바뀌어야 바뀌는 거죠. 그 한국도 그러잖아요. 한국도 군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딱한 수직적인 문화와, 그리고 군대 간에 사병들 간에 막 이렇게 가혹행위 없앤다고, 사병들 간에 이렇게 막 직급 없앤다고 막 그런 운동도 했었잖아요. 그래서
원래 군대는 병장 밑에 상병 있고 상병 밑에 1등병 있고 1등병 밑에 2등병 있고 그랬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딱딱 체계가 있었잖아요. 병장이 뭐 왕고참이었잖아요. 그런 거 없앤다고 이제 뭐 사병들 간에는 뭐 이렇게 사병들은 다 병이고 사병들 간에는 뭐 위아래가 없고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그게 일어났던 그런 상명하복적인 그런 딱딱한 문화가 일어났던 게 저 위가 상명하복이라서 밑으로 내려온 건데 밑에 사람들은 바꾼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죠.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장교랑 부사관은 제외하면은 안 바뀌어요. 똑같아요. 한국 회사들도 뭐 서로 직급 체계 다 없는다고 해놓고 사장님하고 전무님하고 상무님은 여전히 사장님, 전무님, 상무님이라고 부르라 하면은 안 바뀌어요. 말장난이에요. 그쵸? 말장난입니다. 저 위에 분들이 자신의 그런 권위적인 자세를 내려놓지 않는데 밑에 사람이 바뀔 리가 있나요? 말장난이죠. 그래서 이런 상명하복적인 거에 너무 많이 실망을 합니다. 왜냐면 20대 후반에 막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나름 똑똑하고 엘리트인데 막내라고 막 뭐 창고 정리시키고 뭐 그러잖아요. 뭐 선배도 커피 타오고 막 이런 일 시키면 진짜 짜증나죠. 진짜 짜증나요. 아무리 뭐 이렇게 말단 직원이라고 해도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박사들하고 좀 같이 좀 연구 좀 해보고 싶고 옆에서 이제 어깨 너머로 뭐 좀 배워보고 싶고 그런데 짬밥 안 된다고 막내라고 맨날 뭐 커피 타오라 그러고 뭐 창고 정리시키고 그러면 진짜 열받죠. 그래서 똑같아요. 그러다 막 이렇게 분노하다가 한국 사회에 분노하다가 에이 미국이나 가자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을 옵니다. 그렇게 석박사 과정에 오죠. 그렇게 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회사 이 한국 최고의 이 대기업은 한국인 거의 동문회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미국 어느 대도시를 가나 대기업 있는데 부분에 한인 모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다 저 회사 출신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 회사끼리 이 동문회가 아주 끈끈합니다. 근데 또 저 회사가 또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여기 막 네트워크 많으니까 서로 먼저 회사 들어가면은 이제 군번식으로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. 선배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. 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선배님이라고 딱 부르면 이제 서로 잘해주고 막 끌어주고 막 직장도 소개시켜주고 막 완전 파워풀합니다. 그래서 저 회사를 한국에서 찍고 나오는 게 한국인으로서는 사실 좋긴 해요. 저 회사 군번을 딱 갖고 있으면 미국에서 이 하이테크 업계에서 그냥 한국인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아주 끈끈합니다. 그래서 그런 세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저도 저 회사 출신이에요. 그래서 여기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이렇게 하이테크 업계에 있는 한인들이 별로 없거든요. 몇 명 없어요.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글쎄 실리콘밸리에 한인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몇백 명 이내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세계예요. 좁은 세계고 서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고 프라이버시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미국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여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모이면 다 저 회사 선배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저 회사 다녔었거든요. 한국에 이제 있을 때. 그러면 이제 서로 다 알아요. 그래서 거기 출신입니다 하면은 뭐 숨길 수도 없고 결국 다 알게 되고 몇 년도에 있었다는 거 알면 뭐 다 이런 식이에요. 뭐 그때 사장님 누구 있었잖아. 그리고 뭐 그때 뭐 그 사업부에서 되게 큰일 터졌잖아. 뭐 막 폭발하고 막 뭐 사회적인 이슈 일어나고 뭐 이런 추억들을 막 공유하면서 서로 한국인들끼리 이제 조직력을 그리고
우회감을 이렇게 단결하면서 뭐 그래요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조직이에요. 저게 저 회사 출신들은 미국에서 그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이렇게 한국에서도 뭐 무슨 이렇게 군대 같은데 군대 전후에 이렇게 제대하고도 그 군번 몇 번이냐 가지고 서로 이게 고참이잖아요. 똑같아요. 그래서 그 저 회사 군번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한인들 간의 사회생활할 때 되게 좋아요. 근데 또 이런 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. 미국까지 와서 한인들하고 좀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다.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. 미국까지 와서 한인들하고 얽히고 싶진 않아요. 그래서 그냥 동네 한인 어르신들하고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고. 근데 저도 이제 커리어에 저한테 유리한 거는 또 챙기죠. 저 한국 회사 저런 동문 네트워크는 되게 좋아요. 왜냐면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라 저 회사 나오고 다 미국에서 석박사 한 다음에 혹은 교수하거나 뭐 아니면 실리콘밸리 주요 대기업의 한 자리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. 진짜 다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. 왜냐면 한 다리 건너서 다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예를 들면 저 회사 다닐 때 뭐 저는 딱히 사고 친 거 없습니다만 가끔 사고 치는 사람도 있어요. 제가 저 회사 다닐 때 사고 치는 사람 본 적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잊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건이 저 회사가 보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사무실에 항상 블라인드가 쳐 있고 그 밖에서는 무슨 회의 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. 원래 그런 데인데 어느 날 블라인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. 투명 유리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. 제가 아니 보안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에서 블라인드가 다 없어졌어. 그래서 그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. 무슨 이벤트가. 무슨 일인가 봤더니 금요일 저녁에 그 남자 부장님이랑 여자 부장님이랑 그 야근하다가 뭐 밤 11시쯤에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회의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야. 사랑을. 근데 당연히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었죠.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그 오피스 와이프, 오피스 허즈밴드가 돼가지고 맨날 야근하고 그러니까 밤에 남녀가 가정에서 자기 배우자랑 있는 시간보다 일 때문에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 오피스 허즈밴드, 오피스 와이프가 돼버린 거예요. 그 회사 사무실, 그 회의실에서 둘이 사랑을 나누다가 지나가던 그 다른 부서장이 지나가다 딱 걸린 거야. 그래가지고 회사에 보고돼서 완전 발칵 뒤집힌 거야. 그래서 회의실 모두 투명 유리로 바꿀 것.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. 근데 그렇게 한번 이름 찍히면 이게 이 바닥에서 끝이에요. 그 군번줄 가지고 있어도 그때 뭐 몇 년도에 그 사건 하면 다 알아요. 다 알겠죠. 뭐 그런 거. 뭐 혹은 뭐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뭐 중국 회사에서 뭐 설계도면 한 장에 뭐 한 1,000,000원 줄 테니까 넘겨라. 뭐 요런 유혹에 넘어가서 뭐 예를 들면 뭐 신발 밑창에다가 그 설계도면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나오다가 또 걸렸네.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끝이죠. 이거는 뭐 감옥 가는 거죠. 뭐 그런 걸로 이제 이름 유명해졌다. 끝이죠. 근데 그때 제가 다녔을 때 이런 뭐랄까 설계도 막 신발 밑창에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갖고 나오다가 걸리는 사람 되게 많아 봤어요. 매달 한 명씩 걸리더라고. 매달. 그래서 감옥 가시더라고.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뭐 그 외에 뭐 하여튼 뭐 이런 불륜 이런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굳이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 또 하기는 뭐하고. 그리고 뭐 이런 설계도면 훔쳐가는 것도 너무 많은 거라서
말하면 입만 아프고 뭐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는 거죠. 근데 뭐 저는 착실하게 일만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딱히 뭔가 찍힌 적은 없는데, 제가 옛날에 이 회사를 나오고 나서 그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. 군대 제대하면은 한 남자들은 보통 그러거든. 한 6개월간은 악몽을 꾸거든요. 군대 제대해서 내 집 앞, 내 방 안에서 그 아침에 눈을 뜨는데 그게 알람 소리가 마치 그 군대 기상 나팔 소리 같이 들려요. 환청이 들려요. 진짜로.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죠. 그래가지고 난 분명히 제대해서 우리 집 앞에서 깨는데 우리 집 안에서 깨는데 내가 뭐 아침 뭐 한 8시 반에 이렇게 따르는 시계 맞춰 놓잖아. 그게 군대 기상 나팔로 들린다니까. 그 있잖아. 딴딴딴딴따. 그래가지고 기상 막 이렇게 이게 막 한창이 들려. 막 내 이등병 때 그 병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. 막 그래요. 그런 현상이 한국 대기업 출신들도 좀 있어요. 그 한국 대기업 출신들은 이제 대기업 다니고 와서 그 힘들었던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망쳐 온 거죠. 미국에 와서 미국에 아주 널널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뭔가 트라우마가 계속 좀 생각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막 그때 사실 미국 회사들은 보안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. 회사 출퇴근할 때 뭐 일하다가 자기가 뭐 설계 도면 같은 거 뭐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회사 프린트로 그냥 출력해서 자기 서류 가방에 넣고 그냥 나가면 돼요. 그럼 집에 가서 그냥 서류 보면 돼요. 전혀 뭐라고 안 합니다. 전혀 뭐라고 안 해요. 근데 이제 한국은 워낙 도면 훔쳐가는 사람들, 중국에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대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A4 용지죠. A4 용지. A4 용지가 그냥 종이 같은데 아니야. 거기에 그 몇 나노미터 정도, 아니 나노미터는 아니다. 마이크론, 몇 마이크론 정도의 조그만한 일렉트로마그네틱 플레이트가 심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종이 두께라서 일반 종이 두께랑 똑같아요. 그리고 일반 종이의 그 팔랑팔랑 거림이랑 똑같아. 아주 조그만한 뭐 예를 들면 내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뭐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론 정도의 조그만한 크기의 그런 금속판이 그 A4 용지 사이에 심어져 있어요. 약간 일렉트로마그네틱 플레이트 이런 거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회사 정문을 지나가면은 그 도서관에서 그 책 훔치다가 걸리면은 삐삐삐 하잖아요. 그 도서관 사서한테 체크아웃을 해야지 그 자성이 없어지잖아요. 그거야. 그거 원리인데 그게 굉장히 작은 게 미세 파티클이 종이 사이에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뭐 모르는 사람들은 갖고 나가면 100% 걸려요. 100%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왜 이렇게 그 바보 같은 짓 하는지 몰라. 그 매달 걸리더라고 사람들이. 그 당연히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.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. 왜냐면 특허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뭐 기술 유출돼도 다 소송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설계도면 뭐 그거 막 종이에다가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하다가 뭐 집에 가서 해야지 하고 좀 일찍 퇴근해요. 뭐 예를 들면 남들 5시 퇴근할 때 나는 오늘 한 3시쯤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내가 그냥 좀 더 서류 할 거야 하면서 프린트를 뽑아가도 괜찮아요. 근데 항상 그 한 몇 년이 지나도록 나는 그렇게 회사 도면을 출력해가지고 회사 정문을 나가는데 막 이렇게 막 경보음이 막 울리는 것 같은 환청이 막 들리는 거, 뭐 이런 거. 그리고 막 누가 내 핸드폰을 도청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.
사실 그 트라우마지, 다 트라우마. 왜냐면 그 한국에서 일할 때는 뭐 그렇게 그 핸드폰에다가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이제 프로그램 깔아놓고 회사에서 막 매니지먼트 하는 게 있었어요. 뭐 보안 때문에. 근데 그게 이제 회사 퇴사하고도 계속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. 계속. 뭐 그래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트라우마. 하여튼 그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뭐 그런데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야죠. 근데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요. 아직도.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옆 부서에서 무슨 파일 좀 하나 좀 공유 좀 해달래요. 미국 애들은 그냥 공유해 주거든요. 아 그래 이메일로 쏴줄게 하고 그냥 뭐 그냥 그러고 끝나요. 근데 한국에서는 같은 회사라도 옆 팀으로 그 파일 줄 때 다 결제 맞고 막 보안 결제 맡아야 되고 안 그러면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나요. 그만큼 막 한국은 파일 유출 이런 거를 되게 크게 신경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직도 막 옆 팀 동료한테 파일 줄 때 막 내가 왠지 막 어디 걸릴 것 같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트라우마죠. 다 그래. 트라우마처럼 좀 남아있어요. 그래도 그 회사 군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미국의 한인으로서 테크 업계에 있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. 거의 미국 테크 업계의 한인들의 거의 90%는 그 회사 출신입니다. 그러니까 서로 막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고, 나중에 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. 나중에 한국 다시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. 뭐 미국에서 박사 따고 미국에서 뭐 실리콘밸리나 뭐 미국 대기업에서 되게 좋은 자리를 꿰차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향수병이란 게 좀 있어요. 저도 좀 그런 거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좀 가끔 그리워요. 한국 백화점,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한국 백화점 뭐 있잖아, 되게 큰 대형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맛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. 막 스시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만두도 팔고 막 케이크도 팔고 막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내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미국에선 그런 거를 찾기 힘들죠.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뭐 쇼핑몰에 푸드코트가 있긴 하지만 뭐 미국 음식 막 피자나 막 그런 거니까 그런 한국의 그런 것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, 되게.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뭐 초중고등학교 친구들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이제 한국 여행 가거든 저는. 근데 이게 향수병처럼 좀 한국 가서 다시 좀 그렇게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. 근데 한국 가면은 미국에서 박사하다가 막 한국에서 교수하면은 연봉이 너무 작아지고 결국에는 그 회사 다시 돌아가서 뭐 좋은 자리 하나 받아서 뭐 임원이나 이런 거 받아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 회사랑 그 좋은 관계를 맺고 나올 때도 큰 사고 치지 말고 막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사장 뭐 욕하거나 그러지 말고 좋게 나오셔야 됩니다. 매너 있게 잘 나오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가끔 이렇게 구독자분 중에서도 그 회사 출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. 그래서 저랑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저를 약간 선배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, 구독자분 중에. 그런데 이게 뭔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나한테 악플 다신 분들도 있어요. 뭔가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했다고. 근데 이게 이 바닥이 되게 좁아요. 그렇게 해서 님이 만약에 저 회사 출신인데 미국에 넘어와서 석박사 마치고 뭐 테크업계에 오잖아요. 그럼 서로 다 안 되니까요. 되게 좁아요. 몇 명 안 돼가지고.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에 이력서를 내잖아요.
그 회사에 어디 부장에서 뭐 한 상무급 중에 한국인 있잖아요. 그러면 한국인 박사들의 이력서는 그 한국인들한테 보통 줘요. 너 이 사람 알아? 하면서. 왜냐면 이력서에 다 써 있거든요. 한국인이라고 다 써 있으니까 한국인은 한국인한테 물어봐요. 뭐 예를 들면 미국인 매니저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한국인 이력서를 받으면 이 사람 어떤 것 같아? 이렇게 의견을 물어봅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에서 대기업 생활하면서 한국인 지원자들의 이력서는 거의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서 괜찮은 것 같아. 뽑읍시다. 뽑지 맙시다. 뭐 그런 조언을 좀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바닥이 되게 좁아요. 그러니까 한국인 같은 회사 나왔다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건너간다.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인류 대기업이다. 그러면은 이 바닥이 되게 좁다는 거예요.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저한테 막 저랑 같은 회사 나온 것 같은데 하면서 나한테 악플 달았던 사람도 있거든요. 그 되게 너무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그냥 세상 보는 눈이 너무 좁은 거예요. 왜냐면 미국의 이 바닥에서 다시 다 만나요. 나중에 님 졸업하면은 제가 이력서 평가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되게 이 바닥이 좁아요. 그래서 저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. 그래도 뭐 주변에 친한 사람들은 목소리 들으면 전지 알겠죠. 아는데 모른 척 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. 내가 이렇게 얼굴 까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내 목소리 듣고 이미 이렇게 저 사람 뭐 방송하는구나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들 인격이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라서 모른 척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 회사 출신이라는 거 되게 좁은 사회라는 거야.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. 몇 년도에 입사했다, 몇 년도에 퇴사했다 이런 군번만 있으면 그 사람 다닐 때 사장이 누구였고 그 사람 다닐 때 했던 프로젝트가 뭐였고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다 알게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 회사 다닐 때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굉장히 좋고 근데 또 누구한테 찍혔다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. 왜냐면 너무 좁은 사회라서. 그래서 한인들 사회는 굉장히 부담돼요. 너무 좁아.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한인들 있잖아요. 여기 하이텍, 그러니까 모든 한인들이 하는 건 이 하이텍 기업에 다니는 거의 90%가 한국 저 회사 군번을 가지고 있고 서로 한 다리 건너서 다 알아요. 그러니까 정말 맘만 먹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저 회사 다녔을 때 내 상사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. 뭐 그렇게 좁은 사회예요. 좁은 사회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. 서로 나중에 뭐 미국 대기업 입사할 때 그 회사에 한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력서는 그 사람한테 갈 수 있어요. 이 사람 어떠냐, 한국 사람 물어봐요. 맞게 물어보고 뭐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무슨 학교를 나왔어. 학부는 뭐 한국에 나왔을 거 아니야. 미국에 석박사는 해도.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그 학교가 처음 들어보는 뭐뭐뭐 유니버시티니까 한국 사람 있으면 물어봐요. 이력서 보여주고 이런 이력서 들어왔는데 뭐 이 학교는 어떤 연구로 유명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한국에 뭐 이런 회사를 다닌 것 같은데 이 회사 뭐 다닐 때 너도 여기 출신인 것 같은데 아는 애냐 뭐 사람 성품은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. 굉장히 좁은 사회예요. 그래서 한국에 저 회사 군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매우 좋은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또 매우 좁은 사회라서 뭔가 서로 잘 보여야 됩니다. 뭔가 막 치명적인 실수하시면 안 돼요. 결국엔 다 만나요. 다 만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요 바닥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